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600을 찍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한 거죠. 드디어 신고가를 쓰고 있는 게 또 있죠. 바로 아파트 가격인데요. 아파트 가격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인데 부산이 특히나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해운대구랑 수영구, 여기가 부산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데 여기 집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호가뿐만이 아니라 실거래가도 많이 실거래도 되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해운대구랑 수영구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다가 최근에는 다른 서부산 지역도 진짜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시세가 한 4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지금 호가를 6억, 7억, 심지어 8억까지도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진짜 한두 개 정도는 실거래가 이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1년 만에 거의 한 50%는 오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 곳은 2배, 3배가 된 곳도 제법 있고요.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난립니다. 특히 서울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야말로 자산 가격 버블의 시대입니다. 진짜 경기는 안 좋은데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연끌을 해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관망하고 있던지, 아니면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거나 아니면 인버스, 숏을 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실 요즘에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조정을 기다리는 거는 괜찮은데 집값이 30% 40%씩 내려가서 서울로 치면은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오른 가격이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산 아파트 가격이 한 4억 정도 하던 게 갑자기 호가를 6억, 7억, 8억 부른다고 했죠. 그 호가에서 하나라도 거래가 한 6억 정도에만 거래가 된다면 이 거품 시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6억 밑으로는 잘 안 팔려고 할 겁니다. 한 건이라도 실거래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가격 밑으로는 잘 안 팔려고 하겠죠. 그 실거래가 하나를 기준으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주식도 이렇잖아요. 내가 산 가격이 5,000원인데 5,000원이 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빠져서 8,000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5,000원에 샀으니까 분명히 60%를 번 건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만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원까지 주식이 갔었으니까 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0%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왠지 20%를 손해본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항상 사상 최고가가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사상 최고가가 기준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하나라도 높은 가격에 찍히면 그 밑으로는 사실 잘 안 팔려고 하겠죠. 실거래뿐만이 아니라 호가도 사실 호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호가가 한번 높아지면은 웬만하면 그 밑으로 사람들이 또 호가를 내지도 않고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잘 내려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블이 꺼지기를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 약간이라도 좀 조정이 오면은 어느 정도 무리해서라도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주식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3월, 4월, 5월쯤 저점을 형성을 했었죠. 이때 주식이 다시 떨어질까봐 못 사신 분들은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죠. 지금 그런 분들의 생각은 다시 한번 폭락이 오면 한 1500까지는 무리지만 한 2000 밑으로 폭락이 오면은 주식을 이번에는 기필코 많이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도 이제 한번 레벨업이 되고 나면은 주가 지수가 레벨업이 되고 나면은 쉽게 잘 안 빠집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과거로 돌려봤을 때 한 90년대에는 계속 1000 정도가 기준이었어요. 1000을 기준으로 상단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1000에서 또 막혔다가 1000, 이 정도가 계속 상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뚫어내서 2000까지 갔었죠. 2100 가까이 갔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폭락을 한번 했죠. 1000 밑으로까지 한번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격하게 회복을 해서 다시 2200까지도 찍고 이렇게 두 번째 찍은 거죠. 한 번 2000 넘게 찍고 두 번째 찍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세가 되어 버린 거죠.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찍고 나서 그 뒤로는 뭐 한 2000선이 새로 기준이 되어서 박스피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2000을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있다가 또 한번 2007년에 급등을 해서 2008년 초에 또 2600 넘게 한번 찍었죠. 찍고 나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런 걸로 폭락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더 진짜 최저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또 2600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찍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가 레벨업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바로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조금만 유지가 된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이제 2600을 다시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2600에서 크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쉽게 발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뭐 어떤 중국의 부도라던가 그런 큰 사건이 생기면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고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밑으로 막 2000 가까이 가는 일도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거를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일단 모든 자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게 기본이죠.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향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사이에 뭐 이렇게 10년간 행보할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는 거가 기본이죠. 방향이 일단 위로 방향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쉽게 잘 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거품 상태에서 몇 년을 계속 가다가 다시 이제 그게 거품이 아닌 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는 게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산은 항상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에는 절대 뭐 무리한 비투자나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고. 하지만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뭐 숏에 베팅을 한다던가 뭐 자산을 다 팔아버린다던가 그런 거는 별로 현명한 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뭔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적당한 비중은 항상 가지고 가자 뭐 이겁니다. 2600을 넘어서 계속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으면 좋겠기는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